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 도현과 서연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6년이 지난 이들이었죠. 도현은 36살로 중견기업에서 품질관리 엔지니어로 일했어요. 매일 야근과 출장으로 바쁜 나날을 보냈지만 가정만큼은 소중히 여기려 애썼습니다. 주말이면 아내 서연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 했고 기념일도 빠뜨리지 않으려 노력했죠. 서연은 33살로 무역회사 해외팀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하고 안정적인 부부 생활이었어요. 하지만 최근 들어 둘 사이에 미묘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몇 달 전부터 아내의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어요. 서연이 예전만큼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걸 느꼈죠. 저녁에 귀가하면 서연은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고 대화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도연이 말을 걸어도 짧게 대답하고는 다시 핸드폰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무엇보다 눈에 띈 건 부부 사이의 스킨십이었습니다. 서연은 도연이 다가가면 슬쩍 몸을 피했고 잠자리에서도 등을 돌린 채 잠들기 일쑤였죠. 침대에 누우면 서연은 항상 핸드폰을 만지작거렸고 알림음이 울릴 때마다 재빨리 확인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직장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서연도 회사 일로 지쳐 있을 거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거리감은 더욱 명확해졌죠. 어느 날 밤, 도연은 서연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 안으려 했어요. 오랜만에 부부로서 가까워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피곤하다며 몸을 돌렸죠.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한 달에 서너 번씩 같은 상황이 반복됐어요. 도연은 혹시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자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를 너무 배려하지 못한 건 아닌지 일에만 매달려 소홀히 한 건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봤죠. 부부 사이엔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공기가 있었습니다. 그 공기는 날이 갈수록 무거워졌어요. 도연과 서연은 같은 집에 살면서도 점점 남남처럼 지내게 됐죠. 아침엔 각자 출근 준비를 하고 저녁엔 간단히 인사만 나누고 각자의 공간으로 돌아갔습니다. 대화는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것들로만 이루어졌어요. 저녁 메뉴는 뭐가 좋을지, 주말에 장볼 건지 같은 실용적인 얘기뿐이었습니다. 감정을 나누는 대화는 사라진 지 오래였죠. 도연은 이 상황이 불편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저 막연한 불안감만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러던 중 석 달 전 서연에게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회사 건강검진에서 근골격 통증 의심 판정을 받은 겁니다. 의사는 목과 어깨, 근육이 많이 뭉쳐 있으니 꾸준한 운동이 필요하다고 말했죠. 서연은 그 말을 듣고 집 근처 헬스장에 등록했습니다. 그곳에서 전담 PT 강사로 지훈이라는 남자를 배정받았어요. 지훈은 34살의 헬스 트레이너였습니다. 서연은 일주일에 서너 번씩 헬스장에 다니기 시작했죠. 운동을 시작하면서 서연의 생활 패턴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후 바로 집에 오던 서연이 헬스장에 들렀다가 오게 됐어요. 저녁 8시쯤 귀가하던 시간이 9시, 10시로 늦어졌습니다. 운동을 시작한 뒤로 서연의 외모도 눈에 띄게 달라졌어요. 화장이 전보다 진해졌고 옷차림도 화려해졌습니다. 헬스장 가방을 메고 나갈 땐 운동복 차림이었지만 그 안에 입은 레깅스며 상의는 몸에 딱 맞는 스타일이었죠. 머리도 자주 손질했고 향수도 새로 바꿨습니다. 처음엔 도현도 아내의 변화가 긍정적으로 보였어요. 건강을 챙기고 자기 관리를 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운동으로 생기가 도는 것 같아 기뻤죠.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점도 발견했습니다. 서연은 운동을 시작한 뒤로 오히려 도현과의 부부관계를 더욱 강하게 거부하기 시작했어요. 피곤하다는 핑계가 더 잦아졌고 스킨십 자체를 불편해하는 듯 했습니다. 헬스장에 다닌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도연이 서연에게 요즘 운동은 어떠냐고 물었죠. 서연은 좋다며 짧게 대답했어요. 어떤 운동을 하는지, 트레이너는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서 물어봤지만 서연은 그냥 운동만 한다며 얼버무렸습니다. 대화를 이어가려 해도 서연은 피곤하다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도연은 뭔가 석연치 않았지만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자리 잡았어요. 아내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헬스장에 다닌 지 2달째 접어들자 서연의 변화는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운동을 핑계로 거의 매일 늦게 귀가했어요. 전엔 일주일에 3~4번 정도였는데 이제는 평일 내내 헬스장에 들렀습니다. 도연이 저녁 7시쯤 퇴근해서 집에 도착하면 서연은 아직 집에 없었죠. 8시가 되어도 9시가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때론 밤 10시가 넘어서야 현관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땀에 젖은 운동복 차림으로 들어오는 서연의 얼굴엔 묘한 상기된 기색이 있었습니다. 귀가하자마자 서연은 곧장 샤워실로 향했어요. 샤워를 마치고 나오면 머리를 말리면서 스마트폰을 확인했습니다. 그 모습이 도연의 눈엔 이상하게 보였죠. 마치 누군가의 연락을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알림음이 울리면 재빨리 화면을 확인하고 미소를 짓다가도 도연이 쳐다보면 표정을 바로 지웠습니다. 핸드폰 화면은 항상 뒤집어 놓았고 도연이 지나갈 때면 몸으로 가리기도 했죠. 전엔 그러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예전엔 부부가 서로 핸드폰을 보는 걸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어느 날 저녁 서연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요즘 운동을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냐고요. 몸이 힘들지 않냐고 걱정했죠. 하지만 서연은 괜찮다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운동이 재밌어서 그렇다고 했어요. 트레이너 선생님이 운동 프로그램을 잘 짜줘서 효과가 좋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구체적인 얘기는 피했어요. 어떤 운동을 하는지, 트레이너와는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물어봐도 그냥 운동만 한다는 대답뿐이었습니다. 도연은 더 캐묻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자칫 의심한다는 인상을 줄까봐 걱정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또 있었습니다. 서연이 핸드폰 비밀번호를 바꾼 겁니다. 전에는 부부가 서로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어요. 굳이 숨길 게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서연의 핸드폰엔 지문인식까지 추가됐습니다. 도연이 우연히 서연의 핸드폰을 보려고 했을 때 화면이 열리지 않았죠. 서연에게 물으니 보안 강화 차원에서 바꿨다고 했어요. 회사 업무 관련 정보가 많아서 그렇다고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그 말이 진심인지 의심스러웠어요. 회사 업무라면 업무용 핸드폰이 따로 있었으니까요. 밤마다 도연은 서연의 행동을 관찰하게 됐습니다. 관찰이라기보단 감시에 가까웠죠. 서연이 언제 핸드폰을 보는지, 어떤 표정을 짓는지 누워서도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서연은 침대에 누워서도 한참 동안 핸드폰을 들여다봤어요. 무엇을 그리 열심히 보는지 궁금했지만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도연이 옆에서 뒤척이면 서연은 재빨리 화면을 끄고 잔다고 말했죠. 그리고는 도연에게 등을 돌린 채 누웠습니다. 예전 같으면 서로 안고 잤는데 이젠 침대 양쪽 끝에서 따로 잤어요. 어느 날 밤 도연은 용기를 내서 서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오랜만에 부부로서 가까워지고 싶었어요. 손을 뻗어 서연의 어깨를 감쌌죠. 하지만 서연은 몸을 빼며 거부했습니다. 피곤하다는 말과 함께요. 도연은 상처받았지만 참았습니다. 일주일 뒤 다시 시도했지만 결과는 같았어요. 서연은 이번엔 생리 중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알고 있었어요. 서연의 생리 주기가 그때가 아니라는 거로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 순간 도연의 가슴 속엔 차갑고 날카로운 무언가가 박혔어요. 아내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도연은 더 이상 서연에게 먼저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관찰하기 시작했죠. 서연의 일거수일투족이 눈에 들어왔어요. 출근할 때 화장하는 시간이 길어졌고, 향수를 뿌리는 양도 늘었습니다. 운동 가방을 쌀 때도 유난히 신경 쓰는 모습이었죠. 가방 안에 뭐가 들었는지 확인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서연은 가방을 항상 자기 방 안에 두었고, 잠글 때도 있었어요. 부부 사이에 이런 비밀이 생긴다는 게 도연은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도연은 혼자 방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내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혹시 정말 다른 남자가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런 상상만 해도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어요. 단지 의심일 뿐이었습니다. 증거도 없었고요. 도연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라고 아내를 믿어야 한다고요. 하지만 밤마다 잠 못 이루며 천장을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서연의 패턴은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헬스장 운동이 시작된 지 석 달째로 접어들었어요. 이제는 주말에도 운동을 간다고 했습니다. 토요일 오전이면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가방을 챙겼죠. 도연이 함께 시간을 보내자고 해도 운동 약속이 있다며 거절했습니다. 일요일엔 쉬나 싶었는데. 오후에 또 나갔어요. PT 선생님이 주말 특별 수업을 한다는 핑계였습니다. 도연은 그 말을 듣고도 뭐라 할 수 없었어요. 운동하겠다는데 말릴 명분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속으로는 의심이 커져만 갔습니다. 어느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도연은 회사에서 일찍 퇴근했어요. 8시쯤 집에 도착했죠. 서연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거실에 불을 켜고 소파에 앉아 기다렸어요. 9시가 됐고 10시가 됐습니다.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지만 답도 없었습니다. 도연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죠. 혹시 사고라도 난 건 아닐까 걱정됐습니다. 11시가 다 되어서야 현관문이 열렸어요. 서연이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운동복 차림이었지만 땀은 많이 나지 않은 것 같았어요. 도연이 왜 이렇게 늦었냐고 물었습니다. 서연은 운동 후 트레이너 선생님과 식단 상담을 했다고 대답했어요. 그렇게 오래 걸릴 일인가 싶었지만 도연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화는 왜 안 받았냐고 물었죠. 서연은 운동 중이라 못 받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운동이 끝난 지 몇 시간이 지났는데 확인도 안 했다는 게 이상했어요. 서연은 도연의 눈길을 피하며 샤워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아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도연은 서연의 핸드폰을 확인해 보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습니다. 평소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부부 사이에 신뢰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서연이 샤워하는 동안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핸드폰을 봤어요. 손을 뻗었지만 차마 집을 수 없었습니다. 양심이 걸렸죠. 그래도 결국 손에 쥐었습니다. 화면을 켜려는 순간 샤워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도연은 재빨리 핸드폰을 원래 자리에 놓았습니다. 서연이 나오더니 핸드폰을 집어들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죠. 도연은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도연은 친구 성우에게 연락했습니다. 성우는 도연의 대학 동기로 지금은 건대 입구에서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둘은 한 달에 한두 번씩 만나 술을 마시는 사이였습니다. 도연은 성우를 만나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아내가 요즘 이상하다고 말했습니다. 헬스장에 다니면서부터 변했다고요. 늦게 들어오고 핸드폰도 숨기고 부부관계도 거부한다고 털어놓았죠. 성우는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바람을 피우는 거 아니냐고요. 도연은 그 말에 움찔했습니다. 입 밖으로 내진 않았지만
본인도 생각하고 있던 거였으니까요. 성우는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단순히 의심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어요. 자칫하면 부부 사이만 더 나빠질 수 있다고도 말했죠.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증거를 찾아야 할지 막막했어요. 성우는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건대 쪽에서 가게를 하니까 혹시 서연을 목격할 수도 있다고 했죠. 도연은 고맙다고 말했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친구까지 동원해서 아내를 감시한다는 게 비참하게 느껴졌어요. 집으로 돌아온 도연은 서연을 마주했습니다. 서연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평온해 보이는 모습이었죠. 도연은 혹시 자신이 착각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쩌면 서연은 정말 운동만 하는 걸지도 몰라요. 자신이 너무 의심이 많은 건 아닐까요? 하지만 그런 생각도 잠시였습니다. 서연의 핸드폰에서 알림음이 울렸고 서연은 재빨리 화면을 확인한 뒤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는 방으로 들어가며 문을 닫았습니다. 도연은 그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확신했죠.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요. 그날 밤 도연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옆에서 서연은 벌써 잠든 듯 조용했어요. 아니, 잠든 척하는 걸 수도 있었습니다. 도연은 생각했어요. 만약 정말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혼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용서를 해야 할까요?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대로 의심 속에서 살 순 없었으니까요. 도연은 결심했습니다. 직접 증거를 찾아내기로요. 금요일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성우는 건대 입구에 있는 자신의 호프집 문을 닫고 정리를 마쳤어요. 주말을 앞둔 금요일이라 손님이 많았고 정신없는 하루였죠. 직원들을 먼저 퇴근시키고 혼자 남아 마무리 청소를 했습니다. 자정이 다 되어서야 가게를 나섰어요. 집으로 가기 위해 건대 입구역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술집 거리는 아직도 사람들로 붐볐죠. 주말 밤을 즐기려는 젊은이들이 여기저기서 웃고 떠들었습니다. 성우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천천히 걸었어요. 그런데 앞쪽에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여자였는데 걸음걸이가 어딘가 낯익었어요. 성우는 무심코 그쪽을 쳐다봤죠.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도연의 아내 서연이었어요. 서연은 검은색 코트를 입고 있었고 옆엔 남자가 함께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운동복 상의를 입고 있었어요. 트레이너 복장이었죠. 검은색 집업 점퍼에 헬스장 로고가 보였습니다. 둘은 나란히 걸으며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거리가 있어서 대화 내용은 들리지 않았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성우는 본능적으로 걸음을 멈췄습니다. 확실히 보기 위해서였어요. 서연과 그 남자는 술집 하나 앞에 멈춰 섰습니다. 잠시 이야기를 나누더니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골목 쪽으로 방향을 틀었죠. 그때였습니다. 남자가 자연스럽게 서연의 허리에 손을 올렸어요. 가볍게 감싸듯이요. 서연은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자 쪽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둘의 스킨십은 너무나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처음 만난 사이가 아니라는 게 명확했죠. 익숙한 연인처럼 보였어요. 성우는 그 모습을 보며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둘은 골목 안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성우는 잠시 망설였어요. 따라가 볼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미 충분히 본 것 같았으니까요. 대신 재빨리 핸드폰을 꺼내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죠. 한참을 기다렸지만 도연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마 자고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성우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급한 일이니 깨더라도 전화 달라고요. 그리고는 불안한 마음으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친구의 아내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걸 봤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20분쯤 지나서 도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잠에 덜 깬 것 같았어요. 성우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방금 건대 입구에서 서연을 봤다고요. 혼자가 아니었다고 말했죠. 도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자세히 얘기해 달라고 했어요. 성우는 본 것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서연이 남자와 함께 걸어가는 걸 봤고, 그 남자는 트레이너 복장이었다고요. 둘이 스킨십을 하는 것도 봤다고 말했습니다. 남자가 서연의 허리를 감싸고 골목으로 들어가는 걸 목격했다고 전했죠. 도연은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거친 숨소리만 들렸어요. 도연은 침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확실하냐고요? 성우는 확실하다고 대답했어요. 서연의 얼굴을 똑똑히 봤다고 말했습니다. 도연은 알겠다며 전화를 끊으려 했죠. 성우는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당장 만나서 얘기할까 싶었어요. 하지만 도연은 괜찮다고 했습니다. 알려줘서 고맙다는 말과 함께 전화를 끊었어요. 성우는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친구에게 이런 소식을 전해야 하다니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 시각 도연은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선 서연이 자고 있었어요. 아니 자는 척하고 있을 수도 있었죠. 도연은 서연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거짓말을 하고 있는 아내였어요. 성우의 말이 사실이라면. 서연은 지금 집에 있으면 안 됐습니다. 건대 입구에 있어야 했죠. 그런데 여긴 송파구 집이었어요. 도연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잠시 생각해보니 오늘 서연은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었어요. 9시쯤 귀가했었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 다시 나간 걸까요? 도연이 잠든 사이에요. 도연은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머리를 감쌌어요.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분노도 치밀었지만 동시에 차가운 냉정함도 느껴졌죠.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확실한 증거였어요. 성우의 목격담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죠. 도연은 내일 당장 변호사를 만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법적으로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알아야 했어요. 그리고 직접 아내를 미행해서 진실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새벽 2시가 넘도록 도연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멀리 아파트 불빛들이 깜빡였습니다. 저 집들 중에도 자신과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배우자의 배신을 의심하며 밤을 지새우는 사람이요. 도연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결혼할 때만 해도 이런 날이 올 거라곤 상상도 못했어요. 서연을 믿었고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믿음은 산산조각 났죠. 도연은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요. 그리고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도연은 거의 잠을 자지 못한 채 새벽을 맞이했어요. 6시쯤 되자 서연이 일어나는 기척이 들렸습니다. 평소처럼 화장실에 다녀오고 아침 준비를 했죠. 도연은 침대에 누운 척하며 서연의 움직임을 살폈어요. 서연은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토요일에도 헬스장에 간다고 했던 게 기억났어요. 도연은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서연은 현관에서 신발을 신고 있었죠. 도연이 어디 가냐고 물었어요. 서연은 운동 간다며 짧게 대답하고는 서둘러 나갔습니다.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서연이 나간 뒤 도연은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어젯밤 검색해둔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어요. 주말인데도 상담이 가능한 곳이었습니다. 급한 일이라고 하자. 오전 10시에 방문하라고 했죠. 도연은 씻고 옷을 갈아입은 뒤 사무실로 향했어요. 강남에 있는 작은 법률사무소였습니다. 상담을 맡은 변호사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이혼 전문 변호사라고 소개했습니다. 도연은 자초지종을 설명했죠.
아내가 헬스 트레이너와 수상한 관계인 것 같다고 말했어요. 친구가 목격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변호사는 차분히 들으면서 메모를 했습니다. 그러더니 현재 가지고 있는 증거가 무엇이냐고 물었어요. 도연은 친구의 목격담이 전부라고 대답했죠.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목격담도 증거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요. 법정에서 인정받으려면 더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어요. 휴대폰 통화 내역이나 카카오톡 대화 캡처가 있으면 좋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아내의 핸드폰을 볼 수 없다고 말했죠. 비밀번호를 바꿨고 지문인식까지 되어 있다고 했어요. 변호사는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직접 미행을 해서 사진이나 영상을 찍는 방법이 있다고 했어요. 특히 둘이 함께 숙박업소에 들어가는 장면을 찍으면 결정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출입시간 기록도 중요하다고 덧붙였죠. 또한 헬스장의 PT 예약 내역도 확보하면 좋다고 했어요. 아내가 실제로 운동을 했는지 아니면 그 시간에 다른 곳에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요. 변호사는 증거가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불륜을 입증하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도 설명했어요. 하지만 증거가 약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줄어든다고 했습니다. 도연은 변호사의 말을 하나하나 귀담아 들었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온 도연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직접 아내를 미행해야 한다는 게 현실로 다가왔어요. 결혼한 부부가 서로를 감시하고 증거를 모아야 하다니 참담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죠. 진실을 알려면 직접 확인할 수밖에 없었어요. 도연은 성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만나서 얘기하고 싶다고 했죠. 성우는 지금 가게에 있다며 오라고 했어요. 도연은 건대 입구로 향했습니다. 낮 시간이라 가게는 아직 문을 열기 전이었어요. 성우는 홀에서 준비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들어서자 성우는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어두웠어요. 어젯밤 일 때문에 걱정했다고 말했죠. 도연은 괜찮다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성우가 커피를 내왔어요. 둘은 마주 앉아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오늘 아침 변호사를 만나고 왔다고 말했어요. 증거를 모아야 한다는 조언을 들었다고 했죠. 성우는 자기가 도울 수 있는 게 있냐고 물었습니다. 도연은 고맙다며 주변에 서연을 본 사람이 또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어요. 건대 쪽에서 일하는 성우라면 아는 사람들이 많을 테니까요. 성우는 알겠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이미 몇몇 지인들에게 물어봤다고 했어요. 카페 사장님한테 물어봤더니 서연과 비슷한 여자를 본 적 있다고 하더라고요. 운동 가방을 들고 종합운동장역 쪽으로 걸어가는 걸 봤대요. 남자랑 같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시간대는 저녁 9시에서 10시 사이였다고 기억한다고 했죠. 도연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점점 의심이 확신으로 굳어지고 있었어요. 성우는 다른 사람들한테도 더 물어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편의점 주인이나 택시 기사들한테도 알아보겠다고 했어요. 도연은 성우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혼자였다면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다고 했죠. 성우는 친구 아니냐며 당연한 일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친구가 이런 고통을 겪는 게 안타까웠죠. 도연은 앞으로 직접 서연을 미행하기로 했다고 말했어요. 언제 어디로 가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해야 한다고도 말했죠. 성우는 조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들키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다고 했어요. 도연은 알고 있다며 최대한 신중하게 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이후 도연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직접 서연을 미행하기로 한 거죠. 평일 중 하루를 정해서 일찍 퇴근한 뒤 서연을 따라가기로 했어요. 회사에 개인 사정으로 조퇴한다고 말하고 오후 5시에 퇴근했습니다.
서연의 회사는 강남에 있었죠. 도연은 회사 건물 맞은편 카페에서 기다렸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서연이 나오는 걸 지켜봤습니다. 6시가 조금 넘자 서연이 건물 밖으로 나왔어요. 손에는 운동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재빨리 자리에서 일어나 뒤를 따랐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조심스럽게 미행했습니다. 서연은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2호선을 타고 건대 입구 방향으로 갔어요. 도연도 같은 칸에 탔지만 반대편 끝자리에 섰습니다. 서연이 핸드폰을 보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무언가 문자를 주고받는 것 같았습니다. 가끔 미소를 짓기도 했죠. 도연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건대 입구역에서 서연이 내렸고 도연도 뒤따라 내렸어요. 서연은 역 3번 출구로 나가더니 헬스장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도연은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갔죠. 서연이 헬스장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걸 확인했어요. 도연은 근처 편의점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언제 나올지 알 수 없었지만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녁 8시가 넘어서자 배가 고팠지만 참았죠. 김밥 하나를 사서 먹으며 헬스장 출입구를 주시했습니다. 8시 30분쯤 되자 서연이 나왔어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남자가 함께였죠. 검은색 트레이너 복장을 입은 남자였어요. 키가 크고 체격이 좋았습니다. 30 중반쯤 되어 보였죠. 둘은 나란히 걸으며 무언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표정이 밝아 보였어요. 도연은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사진을 찍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거리가 멀어서 얼굴이 잘 안 보였어요. 더 가까이 가야 했습니다. 도연은 조심스럽게 뒤를 따라갔죠. 서연과 그 남자는 큰 길을 벗어나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인적이 드문 곳이었어요.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도연은 골목 입구에서 멈춰 섰어요. 너무 가까이 가면 들킬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남자가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서연은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손을 꼭 쥐며 미소를 지었죠. 도연은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온몸이 굳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도연은 핸드폰 카메라를 켰습니다. 줌을 당겨 두 사람의 모습을 화면에 담았어요. 손을 잡고 걷는 모습. 서로를 바라보며 웃는 모습 모두 찍었습니다. 영상도 녹화했죠. 증거로 남겨야 했으니까요. 둘은 골목 안쪽으로 더 들어갔습니다. 종합운동장역 근처였어요. 그곳엔 작은 모텔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도연은 설마 하는 마음으로 지켜봤죠. 하지만 예감은 틀리지 않았어요. 서연과 그 남자는 모텔 하나 앞에 멈춰 섰습니다. 잠시 주변을 둘러보더니 안으로 들어갔어요. 도연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모두 촬영했습니다.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밤 9시 15분이었어요. 도연은 핸드폰 메모장에 기록했죠. 날짜와 시간 장소까지 자세히 적었습니다. 그리고는 모텔 간판도 사진으로 찍어뒀어요. 건물 외관까지 모두 기록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던 대로 출입시간 기록이 중요했으니까요. 도연은 근처 벤치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언제 나올지 확인해야 했어요. 비가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했지만 자리를 뜰 수 없었습니다. 우산도 없이 그냥 앉아 있었죠. 옷이 젖어도 상관없었어요. 지금은 증거를 확보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1시간이 넘게 지났습니다. 10시 30분쯤 되자 모텔 문이 열렸어요. 서연과 그 남자가 나왔습니다. 둘 다 머리가 약간 젖어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샤워를 한 것 같았습니다. 서연의 옷차림도 조금 흐트러져 있었죠. 도연은 다시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나오는 모습까지 모두 촬영했어요. 시간도 다시 기록했습니다. 10시 32분이었죠. 약 1시간. 15분 정도 안에 있었던 겁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였어요. 부정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변호사가 원하던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한 거죠.
서연과 그 남자는 다시 손을 잡고 걸어갔습니다. 역 쪽으로 향하는 것 같았어요. 도연은 더 이상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이미 충분히 봤으니까요. 벤치에 앉아 고개를 숙였죠. 비는 점점 더 세게 내렸습니다. 온몸이 흠뻑 젖었지만 느껴지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방금 본 게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아내가 다른 남자와 모텔에 들어가는 걸 직접 목격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텅 빈 것처럼 공허했어요. 동시에 차가운 분노도 치밀어 올랐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도연은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핸드폰을 확인하니 서연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운동 끝나고 친구 만나서 차 마시고 간다는 내용이었죠. 11시쯤 들어간다고 했어요. 도연은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거짓말이었죠. 친구를 만난 게 아니라 남자를 만난 거였어요. 모텔에서 시간을 보낸 거였습니다. 도연은 답장하지 않았어요. 대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도연은 옷을 갈아입고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온몸이 젖어서 추웠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핸드폰에 저장된 사진과 영상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서연과 그 남자가 손을 잡고 걷는 모습, 모텔로 들어가는 장면 나오는 시간까지 모두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이제 아내와 대면할 시간이었어요. 도연은 차분하게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죠. 냉정하게 사실만 확인하고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11시가 조금 넘어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이 돌아온 거죠. 평소처럼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왔어요. 도연이 거실에 앉아 있는 걸 보더니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직 안 잤냐고 물었죠. 도연은 대답 대신 거실 소파를 가리켰어요. 앉으라는 의미였습니다. 서연은 무슨 일이냐며 조심스럽게 다가와 앉았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뭔가 느낀 것 같았죠. 도연은 서연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오늘 어디 갔었냐고 물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운동하고 친구 만나서 차 마셨다고 했어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죠. 정말 친구를 만났냐고요. 서연은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도연은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화면을 서연에게 보여줬죠. 거기엔 서연이 남자와 손을 잡고 걷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도연은 다음 사진을 보여줬어요. 모텔로 들어가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장면까지요. 시간 기록도 함께 보여줬습니다. 서연은 처음엔 부정하려 했습니다. 아니라고 말했어요. 그냥 우연히 만난 거라고 했죠. 하지만 도연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우연히 만난 사람과 손을 잡고 모텔에 가냐고요. 1시간 넘게 안에 있다 나오는 게 우연이냐고 물었습니다. 서연은 할 말을 잃었어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도연은 계속해서 증거를 보여줬죠. 다른 날 목격담도 얘기했습니다. 친구 성우가 건대 입구에서 봤다고 말했어요. 카페 사장도 목격했다고 전했습니다. 서연은 점점 더 움츠러들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죠.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도연은 미안하다는 말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고 답했죠. 언제부터였냐고 물었습니다.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도연이 다시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그 남자와 만났냐고요. 서연은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2달 전부터라고 했어요. 헬스장에서 운동을 시작한 지 1달쯤 지났을 때부터라고 털어놓았습니다. 도연은 계산을 해봤죠. 그럼 서연이 부부관계를 거부하기 시작한 시기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때부터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도연은 왜 그랬냐고 물었습니다.
자신에게 뭐가 부족했냐고요. 서연은 울면서 대답했어요. 그냥 외로웠다고 했습니다. 도연이 일만 하고 자기한텐 관심이 없는 것 같았다고 말했죠. 헬스장에서 만난 지우는 자기 얘기를 들어줬다고 했습니다. 관심을 보여줬다고요. 그러다 보니 감정이 생겼다고 털어놓았어요. 도연은 그 말을 듣고 허탈했습니다. 외로웠다는 이유로 결혼 생활을 배신한 거였어요. 대화로 풀 수 있는 문제를 다른 남자에게서 위로받으며 해결한 겁니다. 도연은 이해할 수 없었죠. 서연은 계속 울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잘못했다고 했어요.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훈과는 끝낼 거라고도 말했죠. 하지만 도연의 마음은 이미 돌아설 수 없는 곳까지 가 있었어요. 신뢰가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아내가 다른 남자와 모텔에 가는 모습을 직접 본 순간 모든 게 끝났어요. 용서할 수 있는 선을 넘어버린 겁니다. 도연은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일 변호사를 통해서 서류를 보내겠다고요.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서연은 깜짝 놀라며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애원했어요. 하지만 도연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고 말했어요. 매일 밤 아내가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하는지 의심하며 살 순 없다고 했습니다. 이미 깨진 신뢰는 다시 회복될 수 없다고도 말했죠. 서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제발 다시 생각해달라고 빌었어요. 하지만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라고 했어요. 내일부터 각방을 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연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곧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도연은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6년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거였어요.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함께 미래를 꿈꾸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이젠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배신의 상처는 너무 깊었어요. 도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갑고 고요했어요. 이제 새로운 삶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이혼 절차를 밟고 혼자만의 길을 가야 했죠. 도연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힘든 시간이 기다리고 있을 거란 걸 알았어요. 다음 날 아침 도연은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정리해서 보냈어요. 사진과 영상, 목격자 진술 시간 기록까지 빠짐없이 전달했습니다. 변호사는 증거가 매우 명확하다며 이혼 소송을 바로 진행하겠다고 말했죠. 일주일 뒤 서연에게 이혼 소송 서류가 전달됐습니다. 서연은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방어할 여지가 없었어요. 증거가 너무 확실했으니까요. 불륜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서연 측 변호사도 합의를 권유했죠. 재판까지 가면 더 불리해질 거라고 조언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도연과 서연은 같은 집에 살면서도 완전히 남남처럼 지냈습니다. 각방을 쓰며 얼굴도 마주치지 않으려 했어요. 아침엔 시간대를 달리해서 출근했고 저녁에도 각자 방에만 있었습니다. 서연은 몇 번이나 도연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도연은 거부했어요. 할 말이 없다고 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서만 대화하라고 말했죠. 서연은 그때마다 눈물을 흘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도연의 마음은 이미 돌아서 있었어요. 한편 서연은 지훈에게도 연락했지만 지훈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로 이제 연락하지 말라고만 답했죠. 자기는 책임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이혼 소송은 생각보다 빠르게 마무리됐어요. 증거가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서연의 불륜을 인정했고 도연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금액은 3천만 원이었어요.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도연에겐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돈보다는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죠. 재산 분할도 진행됐습니다. 아파트는 도연 명의였기에 도연이 가져가기로 했어요. 서연은 자신의 예금과 차만 챙겨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나자
서연은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친정으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짐을 싸는 서연의 뒷모습은 쓸쓸해 보였습니다. 한때는 이 집의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떠나야 하는 처지가 됐어요. 옷가지며 화장품이며 하나씩 가방에 넣으며 서연은 후회했습니다.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순간의 외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다른 남자에게 기댄 게 너무나 어리석었어요. 도연이 일만 한다고 느꼈지만 사실 도연은 가정을 위해 열심히 일한 거였습니다. 주말엔 함께 시간을 보내려 했고 기념일도 챙겼죠. 그런데 서연은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더 많은 걸 바랐습니다. 그러다 지훈을 만났고 일시적인 감정에 휩쓸렸어요. 이제 모든 걸 잃었습니다. 이사날이 다가왔습니다. 서연은 떠나기 전 도연에게 마지막으로 말을 걸어보려 했어요. 거실에 서서 도연을 기다렸습니다. 도연이 퇴근해서 들어오자 서연은 다가갔죠. 한 번만 더 얘기하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할 말 없다며 지나쳤습니다. 서연은 도연의 팔을 붙잡았어요. 정말 미안하다고 울먹였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없냐고 물었죠. 하지만 도연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끝났다고 말했어요. 서연의 손을 뿌리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며칠 뒤 서연은 완전히 집을 비웠습니다. 친정으로 돌아간 뒤에도 도연에게 계속 연락했어요.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단 한 번도 답하지 않았죠. 번호를 차단할까 하다가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무시하기로 했습니다. 서연의 연락은 일주일에 서너 번씩 왔습니다. 용서해달라는 내용이었어요. 다시 만나자는 말도 있었죠. 하지만 도연은 읽기만 하고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의 문을 닫았으니까요. 서연과의 모든 것은 과거였습니다. 다시 돌아갈 생각이 없었어요. 한 달이 지난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도연은 집에서 쉬고 있었어요.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서연이 서 있었죠. 도연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계속 벨을 눌렀어요. 결국 도연은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아파트 복도에 서연이 서 있었어요.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서연은 도연을 보자마자 무릎을 꿇었어요. 바닥에 엎드려 용서를 빌었습니다. 오열하며. 제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애원했죠. 도연은 그 모습을 내려다봤습니다.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젠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일어나라고 했어요. 이미 끝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버린 사람에게 돌아올 자리는 없다고 했죠. 서연이 선택한 길이니 책임을 져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서연은 더욱 크게 울었지만 도연은 돌아섰어요. 현관문을 닫으며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서연의 울음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지만 도연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왔죠. 창문 너머로 서연이 복도에서 한참을 울다 떠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 서연의 연락은 뚝 끊겼습니다. 도연은 홀로 남은 집에서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 갔어요. 처음엔 혼자라는 게 낯설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주말엔 친구들을 만나고 취미 생활도 시작했죠. 회사 일에도 더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상처도 조금씩 아물어 갔어요. 완전히 잊을 순 없었지만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배신의 아픔은 오래 남았지만 도연은 앞을 보기로 했어요.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친구의 소개로 만난 여자였습니다. 천천히 알아가며 조심스럽게 다가갔죠. 한편 서연은 여전히 친정에서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재취업도 하지 못하고 우울증 치료를 받는다고 했어요. 지우는 헬스장을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떠났다는 얘기도 들렸습니다. 서연은 모든 걸
잃고 공허한 후회 속에 살고 있었어요. 반면 도연은 긴 아픔을 지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선 거였죠. 그렇게 두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